걷기만 잘해도 생체 시계가 거꾸로 간다. 빠르게 걷는 사람은 천천히 늙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걸을수록 오래 살죠. 영국 레스터 대학과 레스터 생물의학 연구센터의 연구진이 커뮤니케이션스 바이올로지에 발표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입니다. 그들은 영국에 거주하는 중년 40만 5,981명의 유전자 데이터를 모아 관찰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걷는 속도가 빠른 사람일수록 유전자의 끝부분인 텔로미어가 길며 이로 인해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구진은 걷는 속도의 차이만으로 무려 16년에서 20년까지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는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오늘부터 걷기 리셋입니다. 걷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어려움이 없다면 말이죠. 대부분은 스스로 잘 걷는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에서도 걷고 러닝머신 위에서도 걷고 계단도 무리 없이 오릅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걷는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신경을 쓰며 제대로 걷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흐느적거리며 걷거나 몸을 가까스로 움직이며 이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 발 앞에 다른 한 발을 내디디면 자연스레 걷기가 진행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른 보행을 배운 운동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답답한 마음에 달려가서 걸음걸이를 바로잡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걷는 사람들은 인간의 걷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바깥 활동을 적게 한다 해도 심지어 집안에서만 생활한다고 해도 반드시 일어나 걸어야만 합니다. 걷기는 몸 전체의 근육과 골격, 심박의 신경계 등이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원초적 본능에 따른 신체 활동입니다. 즉, 보행은 두 발로만 행하는 동작이 아니라 하체와 상체 근육과 골격, 그리고 뇌부터 발가락 끝까지 연결된 신경이 반사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모든 행위입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동작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반사적이며 무의식적인 운동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걷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걷는 게 아니라 기는 듯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보행은 추진해야 합니다. 걷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진력입니다. 추진력은 두 발로 땅을 차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발의 뒤꿈치는 충격을 흡수하고 중심은 균형을 잡고 앞발은 강력하게 땅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건강한 청년이 힘차게 걷는 모습처럼 말이죠. 지금 자면서 걷는 건가요?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의 상당수가 자신이 어떻게 걷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걸음걸이가 잘못되어도 미처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걷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할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길을 가다가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걷는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지만 짧은 시간에 그것도 한쪽으로만 봐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걸음걸이를 정확히 관찰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감각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잠든 사람처럼 생각 없이 흐느적거리며 걷는 게 아니라 걸을 때 내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민감하게 느껴야 합니다. 자신의 허리와 골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두 팔은 앞뒤로 제대로 움직이는지, 고관절과 무릎, 발목은 이상 없이 잘 움직이는지, 발바닥은 지면과 어떻게 마찰하고 있는지 등을 인지하며 걸어야 자신의 걸음걸이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영상을 촬영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힘없이 죽 처진 모습으로 터벅터벅 떠밀리듯 걷고 있다면 오늘부터 빠르고 경쾌하며 힘있게 걷는 액티브 워킹을 시작해보세요. 왜 액티브 워킹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그 여정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한결 건강하고 젊어진 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 발이 게으르다고 원시인은 맨발로 산과들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만큼 발바닥에 닿는 감각 자극이 다양하고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각신경의 예민도가 높아져 잘 걸을 수 있고 잘 달릴 수 있었습니다. 인체의 순환 기능도 활발해 성인병이란 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를 생각해보세요. 평평하지 않은 뒷동산을 오르고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노는 게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아이들은 학교에서, 어른들은 회사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지내게 됩니다. 걷거나 뛰면서 발이 자연스럽게 받아야 할 자극을 받지 못합니다. 자극이 감소하면 감각은 점점 무뎌집니다. 그렇게 자극 없는, 감각 없는 게으름반이 되어갑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게으른 발이 내 몸을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절대 그냥 앉아있을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건강 문제의 절반은 게으른 발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은 11시간 30분으로 세계 1위입니다. 참고로 미국인은 8시간 30분에서 9시간 정도인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한자리에 앉아있으면 우리 발은 자연스럽게 받아야 할 자극을 받지 못합니다. 즉,
걷기라는 아주 중요한 운동 자극을 받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걷더라도 기는 듯 걷고 녹이 쓴 듯 걷는 보행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게으른 발을 스스로 느끼면서도 이것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인지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바르게 걷는 사람들의 자세를 한번 보자면 한 발이 앞서 나간 후에 다음 발이 앞발보다 더 멀리 앞으로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11자를 그리며 걷습니다. 그러나 보행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다리를 벌린 채 걷습니다. 움직일 때 두 다리 사이가 넓어야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에 균형을 잡기 위해 다리를 벌리고 걷는 것입니다. 반대로 걷기에 자신 있는 사람들은 어깨를 펴고 시선을 멀리 던지며 앞으로 착착 걸어 나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보행은 점점 사라집니다. 걷기 부족으로 발이 게을러지면서 기능적 퇴화가 일어나고 근육이 소실되며 관절에 질환이 생겨 녹슨 보행이 나타납니다. 마치 운동장에 세워진 오래된 철제 놀이기구와 비슷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녹이 슬어 잘 안 돌아가고 빽빽한 소리가 나며 균형이 틀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사람도 나이가 들고 관리가 부족하면 녹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예전의 젊은 걸음을 되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못된 걸음걸이와 부족한 걷기가 야기하는 문제에 다시 주목해 봅시다. 몸을 기계에 비유하면 녹이 쓴다는 건 기능이 무뎌지고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서 있을 때조차 내 골반이 허리가 무릎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꾸 무너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스트레칭 한번 하지 않고 몇 시간 동안 앉아 컴퓨터 작업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몸의 정렬 상태가 좋고 바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삐뚤어지게 됩니다. 몸은 그 상태로 계속 버티다 결국 적응하면서 등이 구부정해지거나 골반 한쪽이 처지는 등 병적인 상태로 변합니다. 자극에 묻어지면서 감각이 사라진 몸으로 변화해가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망가진 몸으로 걷으면 몸의 문제가 보행에 고스란히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게으른 발이 내 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을 살짝 옆으로 튼 채 걷거나 다리를 절거나 발목이나 무릎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흔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운동을 멀리서라기보다 실제로 발을 움직여 이동할 일이 없는 현대인의 생활 패턴 탓이 큽니다.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서 걸어 다녀야 합니다. 그래야 게으른 발을 휘저으며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온몸의 혈액 전달자인 발이 녹슬면 순환과 대사가 막힙니다. 보행은 달리기와 다르다. 양발로 토끼처럼 뛰는 행위가 아닙니다. 양발이 동시에 땅에 닿는 순간도 있지만 왼발이 앞으로 나아갈 때는 오른발 한 발로 버텨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걷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발바닥에는 센서 역할을 하는 수많은 신경세포가 존재하며 서로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내가 몸의 중심을 어디로 이동하는지 무의식적 혹은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신호를 전달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보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대인은 지나칠 정도로 움직임이 적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 발에 신경세포가 눈에 띄게 묻어지고 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발은 인체 순환 기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런 이유로 걷기가 부족하면 신체 움직임이 적어져 대사량이 줄고 신체 순환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몸을 추진할 때 전신 근육이 유기적으로 균형 있게 사용됩니다. 그 중에서도 엉덩이 근육인 대동근, 다리 근육인 햄스트링, 그리고 허벅지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큰 역할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척추 기립근은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장요근은 상반신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줍니다. 한쪽 다리에서 다른 쪽 다리로 중심이 이동할 때는 중둔근이 골반의 평형을 유지해줍니다. 이처럼 보행 시 많은 근육이 관여합니다. 그런데 대퇴사두근이나 햄스트링 등 걷기에 사용되는 근육들은 근육의 크기나 두께보다는 얼마나 민첩하게 잘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근육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동그란 엉덩이를 갖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근육의 크기가 줄어들더라도 걷기를 통해 해당 근육들을 계속해서 민첩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충분히 보완 가능합니다. 즉, 근육 간의 협응력이 좋으면 근육의 크기가 작아져도 건강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척추와 관절은 걷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흔히 걷기는 고관절과 무릎, 발목 정도의 관절이 작용하는 동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인체의 움직임과 척추의 기능에 대해 연구한 핵물리학자 세르게이 글라코보스키 박사는 인간의 보행을 가능하게 하는 엔진은 바로 척추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이 움직이면 저절로 다리와 무릎,
골반이 움직이면서 걷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장애나 사고로 사지가 없는 사람들이 골반과 척추의 움직임만으로 걷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척추의 기능이 걷기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따라서 척추협착증이나 허리디스크 등의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걷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걸어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무리하지 않지만 걸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천천히 걸어보자는 것이 걷지 않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걷는 쪽이 낫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어깨 관절도 중요합니다. 걸을 때 팔을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균형감 있게 걷기 어렵습니다. 평소의 자연스러운 움직임과는 반대로 왼발을 앞으로 내디딜 때 왼팔을 앞으로 내밀면 부자연스러운 느낌의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그만큼 두 팔을 앞뒤로 흔드는 동작이 걸음걸이의 리듬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릎 관절도 중요합니다. 걷을 때 무릎이 바깥으로 휘어지며 오자형, 다리가 되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에 따라 걸음걸이도 다리 사이가 벌어진 노인의 걸음이 됩니다. 죽을 때까지 곱고 반듯한 젊은 무릎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절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숙제로 해야 합니다. 20살로 돌아가 보자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걸음걸이를 통해 관절의 움직임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연골은 재생이 불가능한 조직이므로 손상이 계속되면 결국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릎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의자에 앉을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 다리를 꼬는 자세는 좋지 않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리를 쭉 펴서 양쪽 발목을 교차하는 자세가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세는 관절 비대칭을 일으킬 수 있으며 발목 관절 변형까지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중립 척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척추는 S자 모양의 곡선을 그리며 신체 동작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척추가 너무 앞이나 뒤로 꺾이거나 옆으로 기울어지면 허리에 부담이 커집니다. 또한 보행 시 그 충격은 가중됩니다. 중립 척추는 이처럼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을 최소화하여 척추가 이상적으로 배열된 상태를 말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척추를 올바르게 세우는 습관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척추로부터 가해지는 하중이 무릎에서 심화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척추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항상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좋은 자세뿐만 아니라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1kg의 체중이 증가하면 통상적으로 무릎에는 3배에서 5배의 하중이 가해집니다. 5kg의 증가는 무릎에 20kg의 추가 부하를 줍니다. 과체중과 비만은 무릎 건강에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알려줍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 관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릎을 보호하는 데에는 허벅지 근육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단한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은 무릎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걷거나 뛰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지면에서 받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무릎이 좋지 않다고 해서 운동을 피하면 안 됩니다. 통증이나 염려 때문에 움직임을 피하면 근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무릎 관절은 약해지게 됩니다. 관절 보호를 위해 허벅지를 강화하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높은 구두는 무릎 연골이 연화되는 연골연화증을 유발하고 퇴행성 관절염을 가속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 보호대도 지나치게 조여서 사용하면 관절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책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고 다른 분들과 의견을 공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에 관한 문제는 정해진 정답이 없기 때문에 소중한 경험과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책은 곁에 두고 매일 조금씩 읽어보시면 평소 건강 습관을 바로잡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가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식사를 할 때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고 고지방 및 고열량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습관들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걷기만 잘해도 생체 시계가 거꾸로 간다. 빠르게 걷는 사람은 천천히 늙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걸을수록 오래 살죠. 영국 레스터 대학과 레스터 생물의학 연구센터의 연구진이 커뮤니케이션 스파이올로지에 발표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입니다. 그들은 영국에 거주하는 중년 40만 5,981명의 유전자 데이터를 모아 관찰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걷는 속도가 빠른 사람일수록 유전자의 끝부분인 텔로미어가 길며
이로 인해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구진은 걷는 속도의 차이만으로 무려 16년에서 20년까지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는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오늘부터 걷기 리셋입니다. 걷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어려움이 없다면 말이죠. 대부분은 스스로 잘 걷는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에서도 걷고, 러닝머신 위에서도 걷고, 계단도 무리 없이 오릅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걷는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신경을 쓰며 제대로 걷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흐느적거리며 걷거나 몸을 가까스로 움직이며 이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 발 앞에 다른 한 발을 내디디면 자연스레 걷기가 진행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른 보행을 배운 운동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답답한 마음에 달려가서 걸음걸이를 바로잡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걷는 사람들은 인간의 걷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바깥 활동을 적게 한다 해도, 심지어 집안에서만 생활한다고 해도 반드시 일어나 걸어야만 합니다. 걷기는 몸 전체의 근육과 골격, 심박의 신경계 등이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원초적 본능에 따른 신체 활동입니다. 즉, 보행은 두 발로만 행하는 동작이 아니라 하체와 상체 근육과 골격, 그리고 뇌부터 발가락 끝까지 연결된 신경이 반사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모든 행위입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동작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반사적이며 무의식적인 운동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걷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걷는 게 아니라 기는 듯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보행은 추진해야 합니다. 걷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진력입니다. 추진력은 두 발로 땅을 차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발의 뒤꿈치는 충격을 흡수하고, 중심은 균형을 잡고, 앞발은 강력하게 땅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건강한 청년이 힘차게 걷는 모습처럼 말이죠. 지금 자면서 걷는 건가요?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의 상당수가 자신이 어떻게 걷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걸음걸이가 잘못되어도 미처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걷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할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길을 가다가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걷는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지만 짧은 시간에 그것도 한쪽으로만 봐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걸음걸이를 정확히 관찰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감각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잠든 사람처럼 생각 없이 흐느적거리며 걷는 게 아니라 걸을 때 내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민감하게 느껴야 합니다. 자신의 허리와 골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두 팔은 앞뒤로 제대로 움직이는지, 고관절과 무릎, 발목은 이상 없이 잘 움직이는지, 발바닥은 지면과 어떻게 마찰하고 있는지 등을 인지하며 걸어야 자신의 걸음걸이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영상을 촬영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힘없이 죽 처진 모습으로 터벅터벅 떠밀리를 걷고 있다면 오늘부터 빠르고 경쾌하며 힘있게 걷는 액티브 워킹을 시작해보세요. 왜 액티브 워킹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그 여정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한결 건강하고 젊어진 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 발이 게으르다고 원시인은 맨발로 산과들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만큼 발바닥에 닿는 감각 자극이 다양하고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각신경의 예민도가 높아져 잘 걸을 수 있고 잘 달릴 수 있었습니다. 인체의 순환 기능도 활발해 성인병이란 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를 생각해보세요. 평평하지 않은 뒷동산을 오르고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노는 게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아이들은 학교에서, 어른들은 회사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지내게 됩니다. 걷거나 뛰면서 발이 자연스럽게 받아야 할 자극을 받지 못합니다. 자극이 감소하면 감각은 점점 무뎌집니다. 그렇게 자극 없는, 감각 없는 게으름반이 되어갑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게으른 발이 내 몸을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절대 그냥 앉아있을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건강 문제의 절반은 게으른 발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은 11시간 30분으로 세계 1위입니다. 참고로 미국인은 8시간 30분에서 9시간 정도인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한자리에 앉아있으면 우리 발은 자연스럽게 받아야 할 자극을 받지 못합니다. 즉, 걷기라는 아주 중요한 운동 자극을 받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걷더라도 기는 듯 걷고 녹이 쓴 듯 걷는 보행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게으른 발을 스스로 느끼면서도 이것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인지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바르게 걷는 사람들의 자세를 한번 보자면 한 발이 앞서 나간 후에 다음 발이 앞발보다 더 멀리 앞으로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11자를 그리며 걷습니다. 그러나 보행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다리를 벌린 채 걷습니다.
움직일 때 두 다리 사이가 넓어야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에 균형을 잡기 위해 다리를 벌리고 걷는 것입니다. 반대로 걷기에 자신 있는 사람들은 어깨를 펴고 시선을 멀리 던지며 앞으로 착착 걸어 나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보행은 점점 사라집니다. 걷기 부족으로 발이 게을러지면서 기능적 퇴화가 일어나고 근육이 소실되며 관절에 질환이 생겨 녹슨 보행이 나타납니다. 마치 운동장에 세워진 오래된 철제 놀이기구와 비슷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녹이 슬어 잘 안 돌아가고 빽빽한 소리가 나며 균형이 틀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사람도 나이가 들고 관리가 부족하면 녹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예전의 젊은 걸음을 되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못된 걸음걸이와 부족한 걷기가 야기하는 문제에 다시 주목해 봅시다. 몸을 기계에 비유하면 녹이 쓴다는 건 기능이 무뎌지고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서 있을 때조차 내 골반이 허리가 무릎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꾸 무너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스트레칭 한번 하지 않고 몇 시간 동안 앉아 컴퓨터 작업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몸의 정렬 상태가 좋고 바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삐뚤어지게 됩니다. 몸은 그 상태로 계속 버티다 결국 적응하면서 등이 구부정해지거나 골반 한쪽이 처지는 등 병적인 상태로 변합니다. 자극에 묻어지면서 감각이 사라진 몸으로 변화해가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망가진 몸으로 걷으면 몸의 문제가 보행에 고스란히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게으른 발이 내 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을 살짝 옆으로 튼 채 걷거나 다리를 절거나 발목이나 무릎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흔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운동을 멀리서라기보다 실제로 발을 움직여 이동할 일이 없는 현대인의 생활 패턴 탓이 큽니다.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서 걸어 다녀야 합니다. 그래야 게으른 발을 휘저으며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온몸의 혈액 전달자인 발이 녹슬면 순환과 대사가 막힙니다. 보행은 달리기와 다르다. 양발로 토끼처럼 뛰는 행위가 아닙니다. 양발이 동시에 땅에 닿는 순간도 있지만 왼발이 앞으로 나아갈 때는 오른발 한 발로 버텨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걷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발바닥에는 센서 역할을 하는 수많은 신경세포가 존재하며 서로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내가 몸의 중심을 어디로 이동하는지 무의식적 혹은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신호를 전달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보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대인은 지나칠 정도로 움직임이 적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 발에 신경세포가 눈에 띄게 묻어지고 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발은 인체 순환 기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런 이유로 걷기가 부족하면 신체 움직임이 적어져 대사량이 줄고 신체 순환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몸을 추진할 때 전신 근육이 유기적으로 균형 있게 사용됩니다. 그 중에서도 엉덩이 근육인 대동근, 다리 근육인 햄스트링, 그리고 허벅지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큰 역할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척추 기립근은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장요근은 상반신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줍니다. 한쪽 다리에서 다른 쪽 다리로 중심이 이동할 때는 중둔근이 골반의 평형을 유지해줍니다. 이처럼 보행 시 많은 근육이 관여합니다. 그런데 대퇴사두근이나 햄스트링 등 걷기에 사용되는 근육들은 근육의 크기나 두께보다는 얼마나 민첩하게 잘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근육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동그란 엉덩이를 갖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근육의 크기가 줄어들더라도 걷기를 통해 해당 근육들을 계속해서 민첩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충분히 보완 가능합니다. 즉, 근육 간의 협응력이 좋으면 근육의 크기가 작아져도 건강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척추와 관절은 걷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흔히 걷기는 고관절과 무릎, 발목 정도의 관절이 작용하는 동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인체의 움직임과 척추의 기능에 대해 연구한 핵물리학자 세르게이 글라코보스키 박사는 인간의 보행을 가능하게 하는 엔진은 바로 척추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이 움직이면 저절로 다리와 무릎, 골반이 움직이면서 걷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장애나 사고로 사지가 없는 사람들이 골반과 척추의 움직임만으로 걷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척추의 기능이 걷기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따라서 척추협착증이나 허리디스크 등의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걷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걸어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무리하지 않지만 걸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천천히 걸어보자는 것이 걷지 않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걷는 쪽이 낫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어깨 관절도 중요합니다. 걸을 때 팔을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균형감 있게 걷기 어렵습니다. 평소의 자연스러운 움직임과는 반대로 왼발을 앞으로 내디딜 때 왼팔을 앞으로 내밀면 부자연스러운 느낌의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그만큼 두 팔을 앞뒤로 흔드는 동작이 걸음걸이의 리듬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릎 관절도 중요합니다. 걷을 때 무릎이 바깥으로 휘어지며 오자형, 다리가 되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에 따라 걸음걸이도 다리 사이가 벌어진 노인의 걸음이 됩니다. 죽을 때까지 곧고 반듯한 젊은 무릎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절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숙제로 해야 합니다. 20살로 돌아가 보자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걸음걸이를 통해 관절의 움직임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연골은 재생이 불가능한 조직이므로 손상이 계속되면 결국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릎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의자에 앉을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 다리를 꼬는 자세는 좋지 않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리를 쭉 펴서 양쪽 발목을 교차하는 자세가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세는 관절 비대칭을 일으킬 수 있으며 발목 관절 변형까지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중립 척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척추는 S자 모양의 곡선을 그리며 신체 동작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척추가 너무 앞이나 뒤로 꺾이거나 옆으로 기울어지면 허리에 부담이 커집니다. 또한 보행 시 그 충격은 가중됩니다. 중립 척추는 이처럼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을 최소화하여 척추가 이상적으로 배열된 상태를 말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척추를 올바르게 세우는 습관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척추로부터 가해지는 하중이 무릎에서 심화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척추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항상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좋은 자세뿐만 아니라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1kg의 체중이 증가하면 통상적으로 무릎에는 3배에서 5배의 하중이 가해집니다. 5kg의 증가는 무릎에 20kg의 추가 부하를 줍니다. 과체중과 비만은 무릎 건강에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알려줍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 관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릎을 보호하는 데에는 허벅지 근육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단한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은 무릎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걷거나 뛰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지면에서 받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무릎이 좋지 않다고 해서 운동을 피하면 안 됩니다. 통증이나 염려 때문에 움직임을 피하면 근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무릎 관절은 약해지게 됩니다. 관절 보호를 위해 허벅지를 강화하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높은 구두는 무릎 연골이 연화되는 연골연화증을 유발하고 퇴행성 관절염을 가속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 보호대도 지나치게 조여서 사용하면 관절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책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고 다른 분들과 의견을 공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에 관한 문제는 정해진 정답이 없기 때문에 소중한 경험과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책은 곁에 두고 매일 조금씩 읽어보시면 평소 건강 습관을 바로 잡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가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식사를 할 때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고 고지방 및 고열량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습관들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